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요즘 택배 상자 구하느라 골치 아픈 농가들 많으실 겁니다. 택배 상자의 원자재인 골판지 제조 공장에 대규모 화재가 나고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대폭 늘면서 상자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네, 각종 농자재 수급 불안으로 산지의 생산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용 상자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크기와 재질에 따라 수십 종류의 상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규격이 모두 품절 상태입니다. 골판지 원재료의 수급 악화와 수요 증가로 업체 임의로 재질을 변경하고 가격도 인상한다는 고지문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택배 상자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 쇼핑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택배 상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0월에는 택배 상자의 원재료가 되는 골판지 제조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산의 이 공장은 국내 골판지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곳이라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눈치 빠른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자를 미리 대거 구입하면서 품귀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원자재 인상이 평균 한 22% 올랐는데요. 가수요가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를 구하기가 이제 힘들었죠. 조그만 온라인 회사나 농업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요량이 적거든요. 구매량이. 이분들은 더더욱더 이제 상자를 구입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수급 불안은 결국 농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지에서는 골판지 공장 화재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상자 가격이 20% 정도 올랐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격이 좀 오를 거라 했는데 너무 이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그 박스가 나가니까 이제 설 명절에 이 포장재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그게. 한 2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산지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대규모 농협은 그나마 기존에 보유한 상자로 이번 설 명절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규모 농협이나 개별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골판지 대란 사태가 조합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농가 수치값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반 농가들이 공급 시기가 좀 지연이 되고 가격이 한 10% 20%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공동 APC 운영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재료비 상승에 의해서 작업비가 늘어나죠. 농가 수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골판지 수요와 공급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여 수급 안정 협약을 맺고 원지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수출을 자제하기로 한 겁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이 2009년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난히 한파가 잦은 올겨울 시설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오르는 사료 가격, 골판지 대란으로 인한 택배 상자 가격, 거기에 LNG 가격까지 각종 원자재 값이 들썩이면서 농가들은 생산비를 감당해내기에도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18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올 한해 국정 밑그림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익 공유제 등 여러 대책을 고민해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에서 거론하는 이익 공유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는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 속에 성적이 오히려 좋아지는 곳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며 그런 기업들이 재원을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하는 방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이를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이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빠르면 다음 달 중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도 이날 기자회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은 식약처에 의해 엄격히 심사된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며 백신 접종 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위기 징후 감지 시스템 구축, 코로나 교육 격차 해소 등 여러 국정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김영란법상 최고 10만 원까지인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지와 유통업계에서는 가라앉은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선물 세트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막혔던 숨통이 다시 트일 전망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산지와 유통업계에선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해를 넘겨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을 도우려는 취지에서입니다. 한우와 생선, 과일과 화훼 같은 농축수산물은 물론 농수산물 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홍삼과 젓갈, 김치 등의 가공품에도 적용됩니다. 유통업계는 10만 원 이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명절 선물 세트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25% 많은 45만 세트로 늘렸고 롯데백화점은 한우 물량을 30% 확대했습니다. 10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그 사전 예약 선물 판매를 했는데 축산이랑 첨가류, 과일, 우리나라 농수산물로 하는 거가 반응이 좋았어요.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선물 세트가 구성이 될 수가 있어서 그게 제일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고향에 가지 못하는 대신 비싼 선물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대과 쪽이 부족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그나마 뭐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잘 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샤인마스카시라든가 많이 고가로 형성이 됐는데 한시적으로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선물 세트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농산물 산지에서도 화색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15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결정이 농가 경영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명절 때마다 선물 가액을 높이는 예외 조치를 추진할 게 아니라 이를 상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연휴 때만이라도 상시적으로 그게 됐으면 하는 게 농업인들의 바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농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설명절 때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금액을 상향하면 농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추진되는 소비 활성화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우유급식이 차질을 빚으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낸 낙농업계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우유 소비가 확대되고 우유에 대한 인식도 향상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침체된 우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학교 우유 급식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대비 53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예산 확대로 도내 9만 1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우유가 과잉돼서 문제가 되는 낙농가들에게도 혜택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전남도의 우유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고생을 포함해 총 12만 8천여 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일반 흰우유와 강화우유, 저지방 우유와 같은 백색우유가 공급됩니다.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도서 벽지 지역의 경우 국내산 원유로 생산된 멸균유나 분유가 제공됩니다. 우유 급식 지원 한도는 200ml당 430원입니다. 일반 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190일 내외로 우유 급식이 지원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에게는 방학 기간을 포함해 연간 250일 동안 우유 급식이 제공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됐던 우유 소비를 늘리고 지역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의 품질을 알릴 수 있게 된 만큼 낙농업계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낙농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19로 등교가 불가능해져도 모든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밭작물 22품종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품종은 기계 수확의 적합성을 높이고 병해 저항성도 보강한 게 특징인데요. 기존 품종보다 높아진 생산성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밭작물 22품종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상 작물은 팥, 콩 등 두류, 들깨, 참깨, 땅콩 등 유지작물, 수수, 기장조 등 잡곡류이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올해 보급되는 품종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계화 재배가 쉽도록 개량됐습니다. 기계화율이 98.4%에 이르는 벼에 비해 밭작물은 61.9%에 불과해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계 재배 적합성을 높이고 밭작물 병해 저항성도 보강했습니다. 이번에 식품종은 이제 기존 품종보다 수량성도 이제 좋고 최근에는 이제 기계 수확도 가능한 품종들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콩 같은 경우는 뭐 불마르병이나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 같은 경우 저항성인 품종들도 이제 개발돼서
콩은 평원, 선풍, 청자 5호 등 총 9품종, 팥은 선화와 홍진 등 2품종이며 검정콩은 1kg 단위로, 나머지 콩과 팥은 2kg 단위로 포장 공급됩니다. 이 중 장류와 두부용 콩 평원과 대풍 2호는 기존 농가 점유율 약 70%를 차지한 대원콩에 비해 작은 중립종으로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불마름병에 저항성이 있고 꼬투리 터짐에 강한 품종입니다. 특히 평원은 생산량도 1000제곱미터당 366kg으로 대원콩보다 10% 많습니다. 또 다른 장류용 콩 선풍과 대차는 잘 쓰러지지 않고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높아 기계 재배에 용이한 품종입니다. 미소는 콩비린내가 없어 두유나 콩국수에 적합한 품종으로 기존 품종인 진품콩 2호보다 18% 높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청자 4호와 5호 그리고 소청자는 밥과 같이 넣어 먹는 검정콩입니다. 유지작물에는 들깨 신품종 다유 들샘과 참깨 신품종 강한, 땅콩 신품종 다안 신팔광, K올 해올 등 7품종이 공급됩니다. 들깨와 참깨는 0.5kg, 땅콩은 10kg 단위로 포장 공급됩니다. 들깨 신품종 다유는 조지방 함량이 45%로 높은 착유용이며 들샘은 종자 껍질이 연해 가루용으로 만들면 천연 조미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콩 신품종 다안과 신팔광은 간식용 볶음 땅콩으로 적합하며 K올과 해올은 기름 함량과 올레산 비율이 높아 착유용으로 적합합니다. 잡곡 신품종으로는 수수 남풍찰과 기장 200찰 금실찰, 그리고 조 3다찰이 각각 1kg 단위로 공급됩니다. 한편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10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고 남은 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3월 다시 신청을 받아 분양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딸을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국산 곡물당이 미국 포브스 잡지에 소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산 곡물당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김주호 대표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바쁜 일손을 쉬어가는 농한기란 말이 무색하게 전남 고흥군의 한 농가는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문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바빠요. 많이 바빠요. 분주함을 만든 주인공은 수제잼. 겉으로 보기엔 일반 잼과 같아 보이는데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잼은 그 설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쌀에서 단맛을 추출해서 설탕 대신 곡물당을 넣어서 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탕 대신 곡물당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딸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도시 생활을 접고 귀향을 결심할 만큼 딸의 아토피는 심각했는데요. 밤새 가려움 중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던 딸은 유독 설탕과 조미료에 아토피 반응이 심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설탕을 대신할 당을 직접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가 요리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설탕을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메이플 시럽하고 아가베 시럽은 특유의 향과 색이 있어요. 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성이 안 좋고 요리에 넣게 되면은 약간 텁텁한 맛, 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쌀에서 단맛을 낼 수 있는 곡물당이 있더라고요. 곡물당과 주변 농가에서 키운 농산물을 먹으며 딸의 아토피는 몰라보게 호전됐는데요. 이 때문에 김 대표는 더 질 좋은 곡물당 개발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쌀, 보리, 찹쌀, 현미, 흑미, 맵쌀 등 5가지 곡물을 섞어 60도에서 저온 발효시키길 13시간. 여기에 숙성한 배즙을 첨가해 당도를 잡고 80%까지 농축하면 비로소 곡물당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잼에 넣을 신선한 곡물당을 만드는 데만 무려 3일. 게다가 거의 모든 작업을 수제로 해 무설탕 잼 한 병을 만들려면 꼬박 4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늦게 만들어지는 탓에 반응은 더 뜨겁습니다. 김 대표의 뚝심으로 만든 곡물당과 무설탕잼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데 이어 미국 유력 잡지인 포브스에 소개될 만큼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두바이, 네덜란드, 대만까지 수출을 확장한 데 이어 지난달엔 중국의 한 쇼핑몰에서 과일잼 부문 구매율 1위를 차지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들어진 곡물당과 무설탕즙은 이제 세계 곳곳의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새 인생을 꿈꾸게 해준 농촌에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곡물당을 만들고 남은 쌀 찌꺼기를 가지고 저희 농가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퇴비를 쓰고 거기서 나오는 쌀을 이용해서 다시 곡물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잼을 만들고 이렇게 건강한 제품들이 해외로 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 충북 일부 지역의 가금 산물에 대해 반입 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충남도 6개 시군과 충북도 3개 시군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가금 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금 산물을 반입할 시에는 반입일 전일에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반입 시 공항과 항만에서 가축 방역관에 입회하에 신고 내역과 대조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가금 산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경북 김천의 딸기가 처음으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김천농협은 최근 김천농협 딸기 러시아 수출 선적식을 열고 서량 680kg을 러시아로 수출했습니다. 수출된 딸기는 김천농협 딸기 공선출하회 소속 12농가에서 생산한 서량으로 러시아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량의 수출 단가는 2kg 한 상자당 22,000원 수준으로 김천농협은 이달 중 동일 물량을 2회 정도 추가로 수출하고 2월에도 수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